요즘 트렌드다에서 자주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돈 많은 재벌 2세들이 티 안 나게 입는 스타일이라는데 이 명칭을 보고 새로운 스타일이 도래했다, 대박이다 라는 반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보이는 이 사진들을 그대로 둔 채 단어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패션에서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죠.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과 애티튜드까지 정의해버리는 올드머니 스타일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누가 정의했는지 어디서 온 단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옷만 뜯어보면 한창 유행했던 미니멀 스타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과하지 않은 로고와 디테일, 좋은 원단으로 승부를 보는 옷이라는 점이요. 저는 그들이 말하는 여타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디테일과 좋은 원단으로 만든 옷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브랜드. 디자이너 본인도 로로 피아나와 브루넬로 쿠치넬리를 언급하며 좋은 원단을 쓰며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말하는 브랜드. 오늘의 주인공 코모리입니다. 창립자 코모리 케이지로. 일본에서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브랜드들이 생기기 이전 2011년부터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인트로에서 미니멀과 올드머니를 언급하긴 했지만 실제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브랜드가 시작되기도 전 창립자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립자는 브랜드명과 같은 코모리 케이지로입니다. 케이지로는 학창시절부터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해야겠다고 생각해왔는데요. 그런 그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것이 옷이었죠. 10대인 그의 학창시절은 대략 90년도 초중반이었습니다. 이때의 일본 패션에 대해 잠깐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어렸을 적 경험은 그가 성인이 되고 취향이 형성될 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일본인들을 뽕에 취하게 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열기가 조금씩 식으면서 시부야라는 도쿄의 한 구를 중심으로 미국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은 캐주얼 아이비가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아메카지죠. 기존 아이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이 스타일은 시부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그로 인해 패션 잡지사들도 시부야와 관련된 컬럼을 내면서 시부카즈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당시 시부야에는 또 다른 패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같은 시기 같은 구에 임대료가 싼 작은 골목에서 패션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도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크루를 형성합니다. 굿이너프, 프라그먼트, 휴먼메이드, 베이프, 언더커버, 네이버후드, 카브엠트. 지금은 너무 유명해진 브랜드들이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죠. 네, 하라주쿠 뒷골목에서 탄생한 일본의 스트릿 패션입니다. 옷에 관심이 많던 도쿄 토박이 학생은 이 두 스타일로부터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의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가 대학을 결정할 때도 우라하라 신의 핵심 인물이 나온 이 학교를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죠. 분카 패션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는 셀렉트샵에 들어가 일을 시작합니다. 셀렉트샵이라 하니 다양한 브랜드의 옷을 가져와 판매하는 일을 하겠거니 싶지만 아닙니다. 이 에디피스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전개하고 있는 조금 특별한 셀렉샵입니다. 한국에 있는 편집샵에서 이름을 내걸고 전개하는 PB 브랜드와 같은 개념이죠. 그는 이곳에서 일을 하며 브랜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배우고 디자이너로서의 취향도 확립하였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그만두기 전 시즌에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스케이터 트라우저처럼 여유 있는 실루엣에 좋은 데님으로 옷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죠. 그 당시엔 에디 슬리먼이라는 디자이너가 디오롬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던 때였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이 에디 슬리먼의 스키니진에 열광하고 있을 때였죠. 불편하고 스키니한 실루엣이 아메카지와 스트릿의 영향을 받은 그의 취향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취향을 트렌드에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에디피스에서 드레스테리아로 이직합니다. 이 브랜드는 테일러링 기반 의류들을 전개하는 일본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소양 복식에 관한 테일러링과 그에 걸맞는 원단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벌며 지식도 쌓고 많은 옷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좋다고 생각하는 취향이 담긴 디자인을 제안해도 좀처럼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만들이 쌓여 결국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결심을 하게 만들죠. 코모리의 탄생. 타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2011년 마침내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옷을 만드는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케이지로는 매체를 통해 코모리가 추구하는 옷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모든 옷의 근본은 목적을 가진 채 서양에서 만들어졌다. 서양을 찬양하는 사대주의 같기도 하지만 옷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셨다면 대부분의 디자인의 근간은 옛날 옷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일할 때 입는 워크웨어와 군인들이 입는 밀리터리가 대표적인 예죠. 여기에 호주머니는 왜 달리고 왜 이런 형태를 띄었는지, 군복 외투에 이런 장식은 왜 달렸고 카라는 왜 이런 형태를 띄었는지, 이런 목적이 있는 디테일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용도가 없는 미적인 디테일은 존중하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죠. 이 생각 또한 디자이너 경험을 통해 생겼다고 하는데요. 입는 사람이 실제 필요로 하는 스펙과는 상관없이 마케팅 소재로 사용하기 쉬운 과도한 기능을 옷에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코모리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는 소재, 봉제, 디테일을 수단으로서 존중하되 고증이든 아니든 현재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디테일들이 있다면 과감히 덜어냅니다. 그리고 목적이 불분명한 실루엣이나 원단 같은 경우 케이지로의 취향에 맞게 수정을 하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코모리의 타이로켄 코트입니다. 타이로켄 코트는 한마디로 군인 장교들이 입던 트렌치 코트의 원형을 의미합니다. 버버리 코트가 정식으로 영국 군복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초기 모델입니다. 코모리의 타이로켄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타이로켄 코트가 보이기 전부터 꾸준히 선보여 오고 있는데요. 왜 인기가 많은 트렌치 코트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도 않고 발전이 덜 된 초기 모델 타이로켄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마저도 디테일을 어떻게 최소화했는지 트렌치 코트와 비교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필자라면 알 수밖에 없는 견장을 찰 수 있는 어깨 장식, 수류탄이나 수통을 걸 수 있는 디링 부자재와 총을 어깨에 견착해서 쏠 때 마모되기 쉬운 부분을 덧댄 건플립 디테일이 없습니다. 입는 사람이 더 이상 군인도 아니고 실제 현역 군인들도 더 좋은 군복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거한 것이죠. 또한 비가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에도 우산 없이 전장을 누벼야 하는 군인들을 위해 만들었던 등판에 원단을 덧댄 백요크, 잠글 수 있는 단추가 코모리의 타이로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단도 초반에는 트렌치코트의 상징적인 원단 게버딘을 활용하다가 최근 나온 타이로켄은 그마저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기서 게버딘이란 비를 튕겨내는 울 소재의 발수 원단입니다. 라놀린이라고 불리는 양모 고유의 기름을 활용하여 섬유 길이가 긴 품질 좋은 양모를 능직으로 조밀하게 짠 원단이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쓰고 추운 날엔 실내에 있는 현대인들에겐 없어도 되는 디테일입니다. 반면 코모리가 추가한 디테일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옷의 안쪽인데요. 긴 벨트를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구멍과 정리할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안감은 큐프라를 사용했는데요. 큐프라는 레이온과 비슷한 재생섬유입니다. 미끄러운 촉감으로 정전기를 일으키지 않고 흡습성과 투습성이 좋아 안감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최근 나온 타이로켄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내피까지 추가했습니다. 그 외에 라펠과 카라의 두꺼운 형태, 그 카라를 목까지 채울 수 있도록 한 걸쇠형 여분의 잠금 장치, 그리고 원단이 포개지며 벨트로 여며지는 방식이 동일하죠. 타이로 잠근다는 이름의 의미를 충실히 따른 채 변화가 된 모습입니다. 공기감. 코모리 케이지로는 인터뷰에서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입고 있는 사람과 옷 사이에 있는 공기감이요. 예술가 호소인 같은 표현 방식이지만 의미하는 바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공기감이란 표현은 착용감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넉넉한 실루엣과 촉감에 신경 쓴 원단을 일컫죠. 90년대 중반 고교생이었던 그에게 영향을 준 스타일을 기억하시나요? 네, 스트릿과 아메카지입니다. 셀렉트샵에서 한창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 타이트한 핏이 유행함에도 확고한 취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고집이 코모리의 옷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대표적으로 코모리의 셔츠를 볼까요? 추천 컨텐츠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코모리의 셔츠 원단은 140번수 얇은 실 두 가닥을 한 실처럼 사용하여 구형 셔틀 집게로 천천히 만들어졌습니다. 뭔 소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면으로 된 실에서 이 번수는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실이 얇고 얇은 만큼 부드럽죠. 아니 그럼 두 가닥을 합치면 결국 70번수 면서와 똑같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보이는 것처럼 단사와 합사와 표면 차이가 있어 140수 합사가 140수 단사보다 부드러움이 덜해도 70수 단사보다 촉감이 좋습니다. 또한 단사보다 합사가 내구성이 좋아 세탁으로 인한 틀어짐, 늘어짐이 덜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얇고 예민한 원단이다 보니 꼼꼼한 봉제와 힘이 필요한 카라 부분에 보강 스티치를 추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런 셔츠뿐만 아니라 다른 옷들도 실루엣은 대부분 여유로운 편입니다. 상의는 기장이 짧다 하더라도 가슴폭이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바지 또한 기장에 비해 허리, 허벅지가 여유롭습니다. 공기감은 이러한 실루엣뿐만 아니라 원단의 촉감도 포함됩니다. 웬만한 전문가들도 실만 보고 어떻게 짜고 가공을 하면 이런 느낌의 원단이 나오겠구나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 반대로 원하는 느낌의 원단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성분의 실이 필요한지 어떻게 짜야 하는지 어렵긴 마찬가지죠. 케이지로는 10년 가까이 디자인을 해오면서 소재에 집착하며 상당한 내공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원단을 이미 만들어진 원단 샘플에서 찾는 방식이 아니라 소재를 선정하고 그 소재로 만드는 실의 두께와 방적 방식, 그리고 교직 방식까지 수치화하여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들 중 하나가 실크를 활용한 제품들입니다. 그중 저는 이 실크랩 제품이 유독 독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실크라는 소재는 간단히 말해 곤충의 침입니다. 누에가 고체를 만들 때 내뿜는 단백질 섬유죠. 사람들은 흔히 아름다운 광택으로만 실크를 기억합니다만 사실 천연 섬유 중에 가장 가는 섬유입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흘러내림이 있는 드레이프성, 그리고 흡습성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코모리의 실크랩 옷은 실크의 가장 중요한 광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발라서 상한 옷의 표면처럼 보이죠. 이것 또한 공기감, 즉 촉감을 위해 가공한 표면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을 넵이라고 하는데요. 울로 된 원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풀하기를 일컫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공으로 인해 실크 고유의 광택이 사라졌으니 굳이 면이 아닌 비싼 실크를 써야 했나 싶지만 그레이프성과 같은 실크의 나머지 특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크의 광택이 부담스러워 꺼려했던 많은 남성들의 취향을 저격하였죠. 캐시미어 또한 촉감이 좋아 코모리가 애용하는 소재인데요. 근데 이런 캐시미어에 혼방하는 소재가 참 특이합니다. 보통 캐시미어는 성질이 비슷한 울과 혼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코모리는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소재와 함께 사용하죠. 앞서 말한 실크와 혼방을 하기도 하고 일본 전통 종이를 혼방하여 옷을 만듭니다. 와시라 불리는 일본 종이는 나무 펄프의 긴 섬유로 이루어져 내구성이 강하고 수명이 긴 특징을 가졌습니다. 캐시미어보다 더 가볍고 나무 펄프의 건조한 느낌으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핸드 크루넥 니트와 셔츠가 이 원단으로 만들어졌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님. 마지막으로 코모리의 상징적인 아이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데님인데요. 옷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제품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데님 셋업은 앞서 말한 특징들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원단부터 볼까요? 데님이란 인디고 염료가 착색된 세로실에 염색되지 않은 흰색 가로실이 보이는 패턴으로 짜여진 원단을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짜다 보니 겉면은 푸른색 날실의 비율이 높아 푸른색, 안쪽은 흰색 시실의 비율이 높아 하얀색을 띱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계단 형태를 이루는 짜임 방식 때문에 데님의 흰색 실이 사선으로 노출되어 사선 무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코모리의 데님은 여타 일본 복각 브랜드의 데님처럼 오래된 데님 직기를 가진 일본 공장에서 짠 데님 원단을 사용합니다. 오리지널을 존중하는 가치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착용감을 위한 원단이기도 합니다. 구직기는 최신 직기와는 다르게 충분하지 않은 장력으로 느리게 짜기 때문에 표면도 보이는 것처럼 균일하지 않으며 투박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장력으로 느리게 짠 데님은 입으면 입을수록 체형에 맞게 쉽게 변합니다. 그렇기에 앞섬을 잠그는 방식을 단추로 하는 버튼 플라이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지퍼는 입어도 변하지 않고 그 주변 원단만 변하면서 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복원하는 복각 데님과는 다르게 코모리의 데님은 필요 없는 디테일들을 과감히 없애거나 변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벨트입니다. 빈티지 청바지에서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디테일로 뒤쪽에 달린 신치백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것들은 벨트 고리도 없고 멜빵을 고정시키는 서스펜더 버튼이 있죠. 이 벨티드 데님 팬츠는 그런 디테일이 없습니다. 대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님과 같은 원단으로 벨트를 만들어 버립니다.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옆쪽을 고정시켜 꼬이는 형태로 만들어놨는데 독특합니다. 이번엔 자켓을 볼까요? 이 데님 자켓은 1세대 데님 자켓을 참고하여 만든 것입니다. 하나뿐인 포켓이 어중간한 높이에 달린 것은 타입 1의 자켓을 그대로 따랐으나 이것 역시 필요없는 디테일들을 덜어냈습니다. 먼저 앞쪽에 보이는 이 주름이 없습니다. 턱처럼 잡힌 이 주름들은 실제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한 여분의 장치인데요. 타입 1이 나온 1900년대 초 이 데님 자켓이 조금 작게 느껴지면 수선할 필요 없이 손쉽게 뜯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디테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큰 사이즈를 사면 되죠. 없앴습니다. 그런데 자켓 뒷판에는 신치백 디테일을 그대로 남겨두었네요. 뭐지 싶지만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벨티드 데님과는 다르게 자켓에 벨트를 두를 수 없으니 허리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대로 남겨둔 것이죠. 이렇듯 원단이나 핏은 최대한 착용자의 감각을 고려해 선택이 되고 디자인은 오리지널을 기반으로 하되 디테일을 목적에 맞게 수정한 결과물들이 바로 코모리의 옷들입니다. 제가 준비한 코모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얼핏 보면 디테일이 없어 평범해 보이는 옷도 막상 입어보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코모리는 그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는 브랜드 코모리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